하루 만에 본색으로 돌아온 존 볼튼. 북괴에게 최후 통첩 같은 조건 제시. 대북 강경파로 빠르게 채워지고 있는 트럼프의 외교안보 라인을 이 매파 본색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집권 1년 만에 2기 안보팀을 출범시킨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이제야 마음에 딱 맞는 사람들과 일하게 됐다면서 흡족해하고 있습니다. 열흘 전 틸러슨도 그렇고 이번에도 트위터로 먼저 해고를 알렸는데요. 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이렇게 키맨을 바꿨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은 이 틸러슨이 폼페이오로 바뀔 때 어느 정도 소문이 무성했는데 네. 자, 맥메스터를 볼턴으로 바뀌는 것 역시 굉장히 충격적인 요법을 썼습니다. 자, 외교안보 정책 결정의 사령탑격인 국가안보보좌관을 볼턴으로 전격 교체한 건데, 자,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까지 합쳐지면 이렇게 매파의 트라이앵글, 매파의 삼각편대를 완성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존 볼턴이 어느 정도로 강력한 매파인 건가요? 네, 일단 2003년으로 한번 돌아가 봐야 되겠는데, 당시 좀 젊은 모습이죠. 김정일이죠, 그때는. 김정일에 대해 폭군 같은 독재자라는 표현을 썼고, 자, 북한도 발끈했습니다. 제가 입으로 다 말하기 어려운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해서 결국 북한의 요구 때문에 볼턴은 북미 대화에 참여하지 못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네. 자,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볼턴과 같이 일했던 그런 정부 당국자들 몇 명을 저희가 취재해봤는데, 천영호 전 육자회담 수석대표, 김정은이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인재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최영진 주미대사 출신이죠. 그분은 볼턴 굉장히 과격한 매파 중에서도 제일 강한 매파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당장 한미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 조율에 문제가 생길 소지는 없는 겁니까? 네,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실제로 노무현 정부 시절 볼턴은 많은 불협화음을 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가장 심각한 부분은 역시 한반도 평화 구성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 네. 자, 우리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정상회담 의제를 이렇게 밝혔잖아요. 근데 볼턴은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첫째, 대북 경제 지원은 절대 안 된다. 둘째, 미국 평화 조약 필요 없다. 이런 뜻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좀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새 길이 생기면 새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좀 의미심장한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어떻게 호흡을 좀 맞출 수 있을까요? 네, 맥메스터하고 호흡을 굉장히 잘 맞춰왔던 정호영 안보실장 상당히 멘붕 상태에 빠졌다. 이런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해 6월이죠. 사드 문제로 한미 갈등이 고조됐을 때 맥메스터 자택까지 가서 5시간 동안 담판을 벌였던 일화가 유명합니다. 자, 볼턴과 과연 그런 정도의 유대관계를 맺을지 아직까지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도 정부는 좀 기대를 거는 눈치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전쟁이 당장 벌어질 그런 상황을 모면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정부에 일단 참여하면 그 전에 강하게 발언하던 것과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볼튼 내정자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But frankly, what I've said in private now is behind me, at least effective April the 9th. And the important thing is what the president says and what advice I give him. 네, 과거와는 뭔가 조금 달라질 것 같다는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발언입니다. 존 볼튼 태도 변화에 기대를 건다는 채널A 진행자 발언. 과연 그럴까요? NS15조관으로 임명되던 당일 존 볼튼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북괴에게 쏟아낸 초강성 발언들을 다소 누그러뜨리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하루 사이 다시 대북 강경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대북 지원 절대 없다고 포문을 연 존 볼튼은 2004년 리비아가 미국과 핵폐기 조약 맺고 나서 미국이 핵시설 전부를 뜯어서 미국으로 옮겨간 사건을 거론하며 김정은은 핵폐기 약속이 진심이라면 리비아식 핵폐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런 식의 핵폐기가 아니라면 회담은 필요 없다면서 예전처럼 핵은 포기 안 하고 지원만 처받아낼 목적이 뻔한 북괴 개수작에 못을 박았습니다. 3월 22일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괴가 참여한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3자 비공개 회담 이후 그동안 침묵을 지켜오던 북괴가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부질없는 제재 압박 노름을 걷어채워야 한다며 미국을 향해 돼지 멱다는 소리를 냈습니다. 바로 이 소리가 돼지 멱다는 소리랍니다. 미국 정가에서도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에 이어 존 볼튼을 NS15조관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전시 내각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 되기 전까지 북괴방송 저작권료를 받아주는 추심원 노릇을 했던 임종석, 이력만 살펴봐도 일생을 북괴를 위해 살아온 이런 주사파 인물을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장에 앉힌 문재인 좌파 정권, 그래서 애시당초 남북정상회담을 비정상회담으로 놀림을 쳐받는 겁니다. 이제 김정은이 선택할 길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1. 후세인처럼 두들겨 맞고 일찍 죽느냐. 2. 가다피처럼 핵시설을 미국에 바치고 좀 늦게 죽느냐. 이제 앵벌이짓 그만하고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김정은에게 최고의 보상은 목숨만은 살려주는 거랍니다. 김귀섭님, 구독료 후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